이번 시간은 여러루 또는 거듭하다루, 묵다루라는 이 글자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자는 언제 쓰이나 살펴보면 누게 할 때 사용되는 글자고 누가, 누차, 누진, 누적, 열루 이럴 때 사용하는 글자입니다. 그럼 이 글자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떤 뜻을 가졌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자의 속성은 형성입니다. 제가 형성이나 회의 글자가 나온다 했을 때 뭐라고 말씀드렸죠? 결합 글자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어떠한 글자들이 결합을 해서 이 여러 루라는 글자를 만들어내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루라는 글자를 가만히 이제 딱 살펴보시면 이 아랫부분에 이런 모양의 부수 글자가 하나 보이시죠? 이 부수 글자를 중심으로 위아래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윗부분 그리고 아랫부분 이렇게 위아래가 결합된 글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아래가 결합된 글자. 그래서 보니까 이 윗부분 이건 뭡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밭전이라는 글자죠. 밭전. 그죠? 근데 이 밭전이 아니에요. 그럼 어떤 글자냐? 바로 이 글자입니다. 이게 바로 수레바퀴뢰라는 글자예요. 수레바퀴뢰. 수레바퀴를 나타내는 글자인데 이 글자의 획이 줄어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밭전처럼 하나만. 세 개가 한 글자였는데 하나만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이 아랫부분이 이게 뭐냐? 이 글자는 우리가 부수 시간에 공부했었던 실사라는 글자입니다. 실사. 실타래를 본뜬 글자죠. 그래서 결국엔 여러루 또는 거듭하다루, 묵다루 이 글자는 수레바퀴와 실이 결합해서 만들어낸 글자입니다. 수레바퀴와 실이 결합해서 여럿이다 또는 거듭하다. 뭔가 좀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수레바퀴와 실이 결합해서 어떻게 뭔가가 거듭되고 여러 개를 표현하게 됐는지. 그렇다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해설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자의 뜻을 한번 살펴보니까 수레바퀴가 보시면 수레바퀴가 실타래처럼 여러 개 포개진 것을 나타내요. 여러라는 뜻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실타래가 여러 개 포개진 것은 알겠는데 수레바퀴가 어떻게 여러 개 포개졌을까? 이런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수레바퀴 사진을 한번 검색해 봤어요. 수레바퀴 사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선호하는 검색 사이트에서 이제 수레바퀴라는 검색어로 검색을 해보니까, 이미지 검색을 해보니까 요런 사진들이 쭉 나옵니다. 수레바퀴에 대해서. 근데 가만히 보세요. 가만히 보시면 요 가운데에 있는 바퀴의 축을 중심으로 해서 이 바깥면, 이 바퀴 지면과 닿는 부분을 가만히 보시면 나무들이, 이 옛날에는 나무 바퀴였지 않습니까? 이 나무들이 이렇게 하나 이렇게 끊어져 있어요. 끊어져. 이게 바로 뭐냐? 수레바퀴를 둥글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부채꼴 모양의 이러한 그 나무들을 여러 개를 거듭해서 묶은 거예요. 묶은 거. 그렇게 해서 원을 만들어서 수레바퀴를 만든 것입니다. 바로 이거예요. 이렇게 거듭한 게 마치 실타래가 포개진 것 같다라고 해서 이렇게 실타래가 여러 겹 포개진 것, 그리고 수레바퀴가 여러 개의 나무로 인해서 만들어진 것, 요걸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제 아셨죠?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이렇게 수레바퀴, 여러분들이 바퀴를 보실 때마다 요즘 이러한 수레바퀴를 보기는 힘들겠지만 이렇게 바퀴가 옛날에는 저렇게 여러 개의 모양들이 모여서 부채꼴 모양을 붙여서 만든 바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이 여러루라는 이 글자를 연상을 하시면 아주 쉽게 바지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실타래를 보실 때마다 실이 여러 개 이렇게 붙여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거듭되어 있는 그러한 실타래를 보실 때마다 여러루라는 글자를 연상을 하셔도 아주 쉽게 바지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러루에 대해서 공부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일본어 한자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본어 한자입니다. 일본어 한자 지금 이제 시작하겠는데
우리가 여러루라는 글자를 배웠죠. 자, 여러루라는 글자를 배웠는데 일본어에서는 이 여러루라는 이 글자를 어떻게 발음하는지, 그리고 어떠한 훈을 가지고 있는지, 훈은 또 어떻게 읽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루라는 글자의 일본 음독과 훈독을 살펴보면 바로 이렇게 읽고 읽는다고 합니다. 자, 보시면, 자, 먼저 이게 일본어를 보기 전에 먼저 우리 루라는 글자, 이 한자의 음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루. 자, 루라는 글자가 이제 보시면 종성은 없고 초성, 중성으로만 이루어져 있는데, 자, 한번 그 초성, 중성을 보면 리을과 루예요. 리을과 루. 우죠, 우. 자, 이 초성과 중성이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본어에서는 이 리을 받침 루라는 음이 나왔을 때에는 어떻게 가나로 변했냐라고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라행에 루하고 로로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는 어떻게 됐냐? 바로 이로 표현해. 이. 자, 그래서 중성은 막 변하죠. 그래서 루라는 음이 나오면 라행에 루하고 로로 바뀌었겠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인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루라는 여러 루라는 글자가 일본 한자에서는 루이로 발음되는 거예요. 루이. 자, 이게 루이죠. 루이. 이렇게 발음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음독을 한번 살펴봤고, 이제 훈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훈독은 한자를 일본어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읽을 수 있으시겠죠. 가나를. 자, 가나를 한번 보면 카사나루라고 합니다. 카사나루의 뜻이 뭡니까? 자, 겹치다입니다. 겹치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겹치는 거. 그래서 이 카사나루라는 것은 바로 우리말 겹치다로부터 시작됩니다. 자, 겹치다가 어떻게 변했냐면, 겹치다가 바로 겨처라고 합니다. 겨처로 바뀌었고, 겨처가 거처가 가차로 바뀌고, 가차가 가사로 바뀌어서 가사나루라는 말이 나왔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신기하죠. 자, 그리고 또 하나의 훈독은 뭡니까? 카사네루 아니겠습니까? 카사네루. 자, 카사네루라고 하는데, 이 카사네루라는 뜻이 뭡니까? 그죠? 거듭이라는 거죠. 거듭하다라는 뜻인데, 그 거듭하다의 뜻을 가진 카사네루도 바로 거듭이라는 것에서 시작됐다고 합니다. 우리말 거듭. 이 거듭이라는 우리말이 점점 거두로 변했고, 거두가 가다로 변했고, 이 가다가 가사로 바뀌어서 가사가 카사네루로 바뀐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카사나루 또는 카사네루 이 글자, 그리고 카사네루, 루이를 공부할 때마다 겹치다, 거듭하다 라는 뜻을 가진 이 우리말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알고 뜻과 훈독과 음독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아주 쉽게 파지가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거듭, 여러루 또는 거듭 루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자, 이번 동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